네, 방향성을 잃은 시장 모습에 답답하신 투자자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빠르게 강세로 돌아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단기적 관점으로 중소형주나 대형 수출주에 대한 관심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또 키플러스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월말 연초에 어떤 경기 모멘텀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는 상태고 해외 증시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말 동안에는 사실은 키플러스발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 왜냐하면 25일 날 또 뭐 구제금융 관련돼서 자금이 집행하니 아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3월 말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회자되냐 하면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대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지 않겠냐. 다만 월말 경제 지표보다는 증시 내부의 이벤트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키플러스의 구제금융 수용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잦아드는지 여부도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도의 특징을 보시면 삼성전자, 현대차 단 두 종목에서 거의 외국인 매도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나빴지만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건설 기계에서 반등의 주체는 오히려 뭐 조선건설 화학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좀 눌려있던 업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빠르게 강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우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코스닥이나 중소형 쪽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이 무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